네, 이번 시간은 5번째 시간입니다. 은퇴자금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결국은 은퇴 설계를 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자금을 산정하는 이런 방법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에게 여쭤봐요. 만약에 아이들이 시집장가를 다 가서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치고 60대에 노인 두 분이 만약에 이제 생활을 하신다. 그럼 한 달 생활비가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이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막 흥청망청 말고요. 일반적인 생활 수준 저희가 소소하게 검소하게 산다고 하면 얼마 정도면 우리 한 달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150만 원에서 20만 원, 200만 원 정도 사이의 금액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다시 반문을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제가 200만 원씩 나눠드리면 현재 생활 수준 유지가 되시나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여쭤보죠. 아니 그러면 노인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예, 우리나라 은퇴 설계의 가장 큰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노인 생활비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 나는 200만 원으로 살 수 없는데 만약에 노인이 되면 2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굳건히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도 그러세요. 애가 없다면서요. 예, 지금 아이가 없는 60대 부부에게 200만 원을 드리면 넉넉하실까요? 아니면 근근이실까요? 제 생각에는 여행 쉽게 못 가실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농촌으로 내려가셔서 농사 짓고 조금 더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도시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200만 원으로 한 달 산다 그러면 저는 여행 가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 자금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1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노인인데 둘이서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럴 때 많은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드리는 거죠. 저희가 실제로 이제 노인의 생활비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노인 두 분이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50평 아파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청소하기 힘드니까 25평으로 줄여서 25평을 만약에 한 달 산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갈까 계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수도, 전기, 가스 여기에 관리비 다 포함해서 1년치를 12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25평 아파트면. 아마도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몇만 원 이야기 하시는데요. 10몇만 원이면 겨울에 엄청 힘드시죠. 우리가 난방을 하셔야 되잖아요. 냉방 하셔야 돼요, 여름에. 이런 걸 다 합치면요. 연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면 막 흥청망청 아니세요. 근검 절약하시는 수준이 한 3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편찮으시면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차가 한 대 있어야 돼요. 에쿠스 필요 없으세요. 에쿠스 팔고요. 우리 중소형차 아반떼 같은 예쁜 차로 바꿀게요. 아반떼 우리 기름 꽉 채우면 얼마 들어갈까요? 어떤 분들은 3만 원, 4만 원 이야기 하시는데요. 사실은 아반떼 꽉 기름 채워보면 한 6, 7만 원, 7, 8만 원 들어가죠. 물론 기름값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기름값을 계산했을 때 저희가 아반떼가 한 7만 원, 8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한 달에 기름 몇 번 넣으실까요? 4-5번은 사실은 좀 너무 많고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마트 좀 다니시고요. 시장 다니시고 병원 다니시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휴가 가시고 이런 거 1년치 쭉 합치면 한 달에 기름 2번 넣는다 그러면 지나치게 운행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름 2번 넣는다고 계산했을 때 기름값이 15만 원이고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잖아요. 1년치 보험료 12로 나누고요. 자동차 세금 내셔야 되죠. 세금 12로 나누고요. 가끔 엔진오일, 가끔 타이어 이런 소모품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기름값, 자동차 세금, 자동차 보험, 소모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12로 나누게 되면 월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아무리 못해도 한 30만 원 정도면 그렇게 과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30만 원 잡고요. 세 번째 질문. 지금 65세 어르신한테 가서 어르신 경제적으로 뭐가 가장 힘드세요?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병원비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병을 가지고 계신 노인이 아니면 지병이 있으시면 어차피 나이와 상관없이 병원비가 가장 많이 들 거고요. 지병을 갖고 계신 노인이 아니시면 대부분 병원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죠. 두통약, 소화제, 파스 이거 넘어가시면 이제 한약방 같은 데 가시잖아요. 한약방 같은 데 가시면 침 맞고 뜸 뜨고 물리치료 다 받고 5천 원 내신다고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아유 이거만 없어도 좀 살겠다라는 돈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경조사비죠. 저희 아버님도 생전에 살아계실 때 일주일에 13통, 14통씩 날라오셨다 그래요. 여러 축이라든지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 여러분들 가실 때, 야, 나 바빠서 못 가겠다, 야. 나 대신 봉투만 좀 전해줘. 라고 하면 얼마 보내세요? 예, 이게 3만 원에서 은근슬쩍 지금 5만 원으로 올랐죠? 만약에 직접 식장에 가시게 되면, 장례식장이 됐든 결혼식장이 됐든, 제가 밥을 먹기 때문에 5만 원 내기가 굉장히 미안해요. 어르신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봉투 하나씩만 5만 원만 보낸다고 치면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 집 30만 원,
차 30만 원, 그 다음에 경조사 20만 원, 80만 원이에요. 우리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죠. 여기에 뭐 크든 작든 의료비 부분이나 식비 이런 거 계산하면 100만 원은 어떨까요? 어떻게 뭐 여유 있게 사실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요. 100만 원은 절대 어렵고요. 200만 원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뭐 시골에서 뭐 시골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웬만한 도시에서는 200만 원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여행 못 갈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금액일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필요 생활비를 계산한 이제 시뮬레이션 표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100만 원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5만 원, 차량 유지비 10만 원, 뭐 애경사 참가비 10만 원 이런 식으로 최소화했을 때 그래도 외식이라든지 여행 같은 경우는 절대 못하는 금액. 이게 이제 1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 관리에 관련돼서 한 25만 원 정도. 두 분이 이제 어차피 핸드폰은 있어야 되니까 통신비 10만 원 정도, 차량 유지비 20, 애경사 참가비 20, 의료비 15, 기타 생활비 80. 그다음에 외식할 때 10만 원어치. 여행 가실 때 10만 원어치, 기타 아주 최소한의 취미생활 10만 원어치. 요 정도가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넉넉한 생활은 아니고요. 표준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하고요. 좀 여유 있게 사시려면 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이거는 저희가 가정치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비은퇴 가구의 노후 준비 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있죠. 그래서 2013년도에 한국 비은퇴 가구의 노후 준비 실태라고 해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자료가 있어요. 통계 자료를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전체 평균이죠. 우리 집 실제로 필요한 돈은 227만 원. 지금 준비되어 있는 돈이 91만 원, 필요한 돈은 13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부부 가구와 독신 가구. 그럼 어떤 것이 더 일반적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부 가구가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부부 가구 중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어떤 것이 더 일반적일까요? 자녀가 있는 가구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료를 사용할 때는 맨 왼쪽에 있는 평균 자료를 사용하지만 저는 실제로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상담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은 우리 세 번째에 있는 부부 가구 중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필요한 자금은 254만 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자금은 84만 원, 부족한 자금이 준비된 자금의 2배가 넘는 170만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퇴 설계를 할 때 일단 목표하고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그 뒤에 가서 이걸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 자금을 선정할 때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우리 연령대별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예요. 80세 이상의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가 37만 5천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70대에는 27만 원, 60대에는 17만 7천 원. 그래서 한 18만 원 정도에서 한 35만 원, 38만 원까지 이렇게 나이가 이제 연령이 증가되면서 의료비가 쭉 증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주택관리비,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경조사비 여기에다가 기본적인 최소한의 의료비를 계산하면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금액들을 어떻게 산정할 건지 지역에 따라서 그다음에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필요 자금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저희가 두 번째 보여드렸던 어떤 그 은퇴 필요 자금 계산하는 그 표 하나 있었잖아요. 기본형, 표준형, 여가형이 있었는데 그 항목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잘 추출하셔서 이런 항목은 이 고객님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지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 설명 없이 고객님들한테 한번 요건 얼마쯤 필요할까요? 얼마쯤 필요할까요? 고객님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요건 한 얼마쯤 있어야 되겠네요. 이거를 다 더하면 300만 원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실제로 내가 요 정도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뭉뚱그려서 은퇴 설계에서 필요한 필요 자금이라고 했을 때는 그 느낌이 체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 자금을 정확하게 선정해 주는 것, 그리고 필요 자금을 고객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것, 이거는 은퇴 설계의 가장 첫 번째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고객님들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이제 은퇴 필요 자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